자자, 일어나자. 니네 감기 조심해야 돼. 감기가 요즘 아주 죽어. 사람 잡어. 자, 그러면 우주의 곡률은 우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우주 밀도하고 인계 밀도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요거랑 이제 별개로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한 거를 잠깐 볼 겁니다. 팽창 속도. 자, 이거는 크게 우리가 팽창하는 속도를 말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우주가 가속 팽창되고 있다. 우주가 등속 팽창하고 있다. 또는 우주가 감속 팽창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등속 팽창이 기준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속만 우선 잠깐 보자면 등속일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데 있어가지고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쭉 팽창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계속 등속으로 팽창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런 우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텅 빈 우주라고 합니다. 텅 빈 우주. 물질도 에너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이런 텅 빈 우주와 같은 경우는 실제 존재하지 않지. 텅 빈 우주는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태니까 저거는 가상의 우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언제 등속 팽창할 수 있는 것인가? 물질과 에너지의 비가 약 2대1 정도 됐었을 때가 등속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비가 약 2대1 정도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때 요 2대1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우선 까먹어도 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과 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비를 가지면 등속 팽창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물질의 밀도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우주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감소 팽창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에너지 밀도가 더 커진다. 그러면 우주는 가속 팽창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요거하고 그다음에 저거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볼 것인데 이거는 매번 학생들이 정말 많이 좀 짜증나고 막 이렇게 헷갈리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나오는 요 놈하고 요거하고 절대로 이거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그래서 문제 풀다가 계속 뭐 이렇게 평탄 우주니까 등속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닫힌 우주니까 감소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푸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무 상관 없다라는 거. 이거랑 만약에 연결고리를 많이 찾아내잖아?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이야. 그러니까 절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랑 우리가 한 개의 그래프에다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자, 뭐냐면, 이쪽을 0으로 잡고, 이쪽을, 물질로 잡아.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은 암흑물질과 보통물질 두 가지를 다 합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은 에너지가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똑같이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친다고 하면, 그때, 등속 팽창하는 우주를 따져봤을 때 물질과 에너지의 비가 2대1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2대1 되는 요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 요거를 갖고 선을 요렇게 그어본다면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등속 팽창하는 우주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대1 되는 이 선상에 존재하는 우주일 경우에는 등속 팽창 우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위에 있대. 여기 위에. 그러면 물질은 거의 똑같은데 에너지만 좀 높은 상태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가속 팽창 우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선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감소 팽창 우주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야.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등속 팽창, 그럼 위쪽은 가속, 밑에는 감소 팽창.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 받았을 때 물질과 에너지를 더해서 우리가 우주 밀도라고 했었는데 그게 더해서 1 나오는 경우 그러면 여기 또는 여기가 되겠지.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만 1, 여기 있는 경우는 물질만 1, 그 다음에 여기쯤이다.
뭐 여기쯤이다. 그러면 얘네들 뭐냐면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더해서 1 되는 경우. 물질과 에너지를 더해서 1이 되는 경우. 그러면 여기 선상에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탄 우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선을 제외한 요 영역에 있다 그러면 물질 에너지를 더했을 때 1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열린 우주가 된다. 그러면 요 선을 제외한 이 넓은 영역은 물질 에너지 더해서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닫힌 우주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주의 경우의 수가 9가지 나와. 9가지. 뭐냐면 여기가 열린 가속, 열린 등속, 열린 감속. 그다음에 여기는 평탄 가속, 평탄 등속, 평탄 감속. 닫힌 가속, 닫힌 등속, 닫힌 감속. 이렇게 9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걸 잘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 우주는 물질 대 에너지의 비가 약 몇 대 몇일까? 여기서 물질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있잖아? 아까 잠깐 있었는데 요게 지금 보통 물질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요게 지금 약 25% 차지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70% 차지하는 중이지. 그럼 얘가 지금 3대 7이야. 3대 7이면 여기다 한번 표시하면 다 친다고 그러면 지금 물질이 지금 그 에너지가 물질보다 지금 더 많은 상태야. 2배 더 넘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 합쳐서 우리가 0.3,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0.7로 본다고 친다고 그러면 0.3 대 0.7이니까 대략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 우주는. 그래서 우리 우주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평탄 가속 팽창 우주야. 평탄 가속 팽창 우주. 근데 응. 그 에너지가 물질보다 클 때 왜 가속이고 작을 때는 왜 감소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주를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을수록 팽창수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에너지가 밀어내는 힘, 물질은 당기는 힘, 안쪽으로. 그리고 그 평탄일 때는 왜 저거 합이 1일 때가 평탄이에요? 요 놈이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 우주의 밀도가 요거 더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지금 임계 밀도랑 지금 같아. 계산을 해봤더니 측정도 해봤더니 같아. 그래서 우리는 평탄 우주가 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우주는 현재. 그런데 물질과 에너지의 비를 봤더니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상태야. 얘가 지금 0.3 대 0.7 정도 나오기 때문에 2배 이상 넘게 크잖아. 그다음에 가속 팽창 우주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 합쳐서 1 나오기 때문에 평탄 우주,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가속 팽창 우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구분할 것이 뭐냐면 더해서 공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를 통해서 팽창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두 개가 달라. 요 두 개를 더해서 공률, 두 개의 비로 팽창 속도. 그래서 그거를 한 개의 그래프에 몰아넣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계 밀도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밀도. 그렇지. 임계 밀도가 1인 거예요. 임계 밀도가 1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밀도.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과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도 물론 좀 봐야긴 하겠지만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에 다 넣은 거야, 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잘 적어 써야 돼. 물질 에너지를 더해서 공률, 물질 에너지의 비가 팽창 속도. 그래서 요거에 어디 점이 찍히냐에 따라서 우주의 공률과 팽창 속도가 다 정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배우겠지만 이 그래프는 1, 4분면 있는 것이 아니라 2, 3, 4분면 다 있는데 그것까지는 가지 말고 여기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요렇게 있다라고 좀 보고,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요거는 끝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요 그래프 있을 거야, 요 그래프.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닫힌 평탄 열린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거는. 그 다음에 가속 팽창 우주는 물질 대
에너지의 비가 지금 현재 0.3 대 0.7 나오는 현재 우리 우주를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요 네 가지 우주 모형을 딱 봤을 때 우주가 처음 빅뱅 때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온 게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은하간 거리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주의 크기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봤는데 네 가지 우주론에서 봤었을 때 현재의 우주의 크기는 네 가지 우주 모형으로 봤을 때 다 같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 다 같다.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말장난으로 틀릴 수가 있어. 우주의 크기를 보잖아. 우주의 크기,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우주의 크기를 보잖아. 그러면 가속 팽창하는 우주나 열린 우주나 그 다음에 평탄 우주나 닫힌 우주나 다 똑같이 우주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우주의 나이를 봐봐. 우주의 나이. 그러면 지금 이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 여기서 우주가 시작된 거야. 여기서. 그럼 여기서부터 현재까지가 우주의 나이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열린 우주는 여기서부터 우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요만큼이 우주의 나이. 평탄 우주는 요만큼, 닫힌 우주는 요만큼.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보잖아. 그러면 가속 팽창 우주가 가장 많고 닫힌 우주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 그러면 현재 우주의 크기가 다 동일한 상태에서 우주 나이가 가속 팽창 우주가 제일 많기 때문에 평균 우주의 팽창 속도를 따져보잖아. 동일한 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속 팽창 우주가 가장 오래 걸렸어. 그래서 평균 팽창 속도는 가속 팽창 우주가 가장 느리고 닫힌 우주가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떨 것인가를 따져보잖아. 그러면 지금 이 점에 대한 접선을 그려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4개 다 똑같아. 4개 다. 그래서 현재 팽창 속도는 가속 팽창 우주나 닫힌 우주나 열린 평탄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평균 팽창 속도에 대한 것이 나왔었을 때 가속 팽창 우주가 더 빠른 거 아닌가요? 그건 지금에서의 빠른 것이고 우주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그 나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다고 그러면 평균 팽창 속도는 가속 팽창 우주가 가장 느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했었던 거랑 지금 우리가 오늘 했던 거랑 좀 잘 비교해 보게 되면 지난주 거는 어찌어찌 이해가 될 것 같아. 뭐 크게 어렵지 않았었고. 근데 오늘 한 거는 어렵다기보다는 말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들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우선 잠깐 패스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 풀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난주 줬던 파일에 이거의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전 문제 나온 게 있을 거야. 여기에서 1, 2, 3, 4, 5번에 대한 거는 허블 법칙에 대한 거니까 이건 잠깐 빼고 나머지 6번부터 해가지고 그 뒤까지 다음 주에 풀어오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가 쉬울 거야. 한글을 뗐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은 쉬워. 그러니까 요거를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몇 번까지? 6번부터 풀면 돼. 6번부터. 6번부터 끝까지. 끝까지 풀면 됩니다. 지금 62개인데, 이거 푸는데 뭐 사실 오래 안 걸릴 거야.
자, 지금 파일 하나 더 올렸어요. 자, 이걸 지금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화학을 주 전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 멋있다. 물리. 한 명? 그럼 수학. 아니, 안 물어볼게. 그럼 정보. 선배님들이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이제한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아린이 전공해도 되냐 했는데 엄마가 전공 하지 말래요. 수학으로 말해요. 선배님이란 거. 그러면 난 여기 있는 분이 궁금해지네. 그러면 생명과학. 그럼 나머지는 지학이야? 그치, 물리겠지? 그럼 물리면, 물리라고 했지? 그럼 물리면 그래도 좀 생각하는 게 있어? 이거 저기, 나중에 나는 좀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미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치. 아직은. 그럼 너는? 물리. 아직은? 그냥 물리가 좋은 거지, 그냥 아직은? 그럴 거야. 그러면 너는 뭐예요? 생명? 그럼 넌 뭐 하고 싶은데?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물리 쪽? 너는요? 잘 모르겠고. 아직은. 이게 뭐 큰 도움은 안 될 건데, 잠깐 좀 약간 좀 너무 힘드니까 잠깐만 헛소리 좀 해보자면, 나중에 자기 전공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대학을 갈 거잖아. 그치? 빠르면 2년 뒤에 갈 거고, 좀 늦으면 뭐 3년 뒤에 갈 건데, 아무튼, 대학을 가고 나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막 그런 생각을 해. 막 이렇게 재밌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좀 뭐라 그럴까, 돈 많이 버는 거, 요거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의치한수. 여기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니네는 의치한수가 좀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떠올린단 말이야. 그런데 의치한수가 연봉이 낮은 건 아닌데, 높은데, 이공계에서, 연봉이, 야, 이건 진짜 높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1등. 그냥, 이거는 제일 많은 거는, 지하 자원 탐사. 이게 제일 많아. 한 번 탐사하고 나면, 뭐 나왔다. 그러면 잭팟이야. 그냥 3대가 막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그냥 막 나와. 근데 요런 거를 떠나서 요즘 막 뜰 수 있는 거. 이제 요즘 막 뜨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막바지 온 것 같은데, 핵물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잖아? 그러면 연봉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과는 문과랑 다르게 문과는 이제 연봉 얼마 이게 딱 나오잖아. 이렇게 뭐 초봉이 뭐 4,500, 6,0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과는 연봉이 액면가로 한 뭐 6,000이다. 그러면 플러스 연구 성과비가 막 이렇게 붙어. 그리고 자기가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참여하는 것 따라서 더 이제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인데 핵물리 쪽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봉이 1억부터 시작을 해. 거의 1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연구 성과비도 좀 짱짱하게 받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이나 이쪽이나 뭐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는데 대만 쪽에다 기술 팔아먹어서 또 난리도 아니었었어. 근데 아무튼 중국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막 가. 그러면 연봉을 한 두세 배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연봉이 한 2억, 3억쯤 되고 있어. 막 좋은 차도 준대. 막 큰 집도 준대. 막 그렇게 해서 가. 그런 다음에 한 3년 동안 미친듯이 거기서 막 일해. 막 그냥 거기서 개같이 일해. 근데 버림받아. 이제 그만 나오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버림받아. 왜냐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탐낸 것이지 그 사람 탐낸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한 2, 3년 뒤에 그 사람이 잘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 더 좋은 거야. 왜냐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제 오라는 데가 되게 많으니까 가면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로 올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는 정말 개 같은 나라거든, 진짜. 그래서 다른 나라 뭐 유럽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 중국에서 받았던 연봉의 한 2배 정도 또 받아. 그러면 액면가만 벌써 5억이 넘어가, 연봉이.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물리에 자신 있다. 그러면 나는 핵물리 쪽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요게. 마침 우리나라는 핵물리 쪽이 기술 참 좋거든. 그래서 그쪽도 많이 뜨지. 제가 원자 쪽을 좋아하는데 응. 그래서 화학으로 하려는데 원자가 정확히 물리인가요, 화학인가요? 네가 어떻게 접근해서 달라지지.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핵물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니 원자력 자체가 이게 물리냐 화학이냐 이게 좀 애매하긴 해, 그것도.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서 물리화학이라는 과목도 있어. 아주 재밌는 과목이야. 물리와 화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과목이야, 한 사람이. 아, 미쳤어. 자, 아무튼 뭐 그런 건 됐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이제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자, 지금 준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별의 물리량이라는 것이 나온 곳이 있어. 별의 물리량에 대한 거는, 우리가 뒤에 할 내용들의 어떤 잡지식, 배경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우선은 그 흑체 복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흑체 복사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세 가지 공식이 있다 했었는데,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방출되는 에너지는 시그마 T 사승이다 라고 하는 거랑 빈의 변이 법칙,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라고 하는 것까지 했었었는데, 그도 그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플랑크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플랑크 곡선을 보고 람다 맥스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곡선의 면적이 누가 더 넓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별의 표면 온도와 색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중학생일 때 학교에서만 배워봤었을 거야.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것들을 했었을 것이고, 알파벳형으로 해가지고 뭐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뭐 이런 거 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우선 그냥 색깔이 파랄수록 온도 높은 별이다. 그 다음에 빨간 게 이제 온도 낮은 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들인데, 말로만 잠깐 얘기하면 얘는 대략적으로 별의 표면도 한 3만 켈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한 3000K 좀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흰색 정도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흰색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K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거 세 가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요거 파란색, 흰색, 빨간색 요 세 가지 정도는 대략 중요한 거구나. 숫자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이게 온도가 높다 낮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태양이 현재 노란색이거든. 그래서 태양과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6000K 좀 되고 있는데, 요거랑 흰색, 노란색, 붉은색 요 네 가지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보시면 색지수란 말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색지수는 지금은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고급지학 넘어가면 그때 할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스펙트럼은 물리에서 이거 한번 해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해보자면, 지금 이 광원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봤었을 때는 연소 스펙트럼을 해서 이렇게 빨주쪽 파노바가 쭉 나와. 근데 이거는 이 우주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문제가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여러분들은 뭘 경험하는 거냐면 요 두 가지. 흡수선이냐 방출선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것인데 방출선과 같은 경우에는 우주를 관측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나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와봤자 세이퍼트 은하라든지 퀘이사라든지 뭐 요 정도에서만 잠깐 언급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은 요 흡수 스펙트럼을 잘 겪으시면 돼. 흡수 스펙트럼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별이든 간에 요게 나와. 어떤 별이든 간에 요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별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별에서 빛이 쭉 나가. 근데 만약에 별에서 나오는 빛을 내가 그대로 만약에 받는다면 연소 스펙트럼이 나한테 보이게 될 거겠지. 근데 별에서 빛이 나올 때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냐면 별의 대기를 지나가. 그럼 별의 대기를 지나가면서 일부 에너지가 대기 흡수가 되고 나한테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별빛이든 간에 그걸 보면 별의 대기가 없는 별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올 때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태양도 별이기 때문에 태양의 스펙트럼을 넓게 펼쳐본다고 그러면 이런 식의 흡수선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선. 이 선이 나타나는 것이 두 개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위치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두께가 나타나는가, 선의 두께.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선폭이라 하게 되는데 이 선의 위치와 선의 두께, 요게 좀 중요한 것들이야. 그게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선의 위치가 되는 것들은 이게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가, 그 기체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가,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선의 위치라면 두께와 같은 경우는 그 통과한 그 기체의 밀도와 그 다음에 온도를 알 수 있는 게 요 놈들이야. 특히 온도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밀도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밀도하고 선의 두께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체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간에 선폭이 더 두껍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선의 위치와 선폭, 이 두 가지 정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별들은 다 이런 식의 흡수선이 나한테 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이 지금 밑에 쭉 나온 것이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쭉 참고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그런가 보다 넘어가세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요 놈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는 별의 탄생부터 진화, 그 다음에 별이 어떤 종류로 가는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지금 배경 지식이야 지금 이거. 자, 19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 밤에 보이는 별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씁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할 것인가. 요 얘기를 하다가 하버드에 있었던 그 헤르츠 스프롱이라는 사람하고 러셀이라는 사람이 별을 분류할 때 단순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분류 기준을 딱 두 개만 가져와. 뭐냐면 하나는 밝기, 광도, 그냥 또 하나는 별의 표면 온도. 또 두 가지. 요 두 가지 갖다가 별들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헤르츠 스프롱의 H와 그 다음에 러셀의 R을 따가지고 진의 이름을 따서 HR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HR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별의 진화 경로, 별의 진화 속도, 별의 물리량이 한 방에 보여, 한 방에.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 거니까 꼭 잘 겪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그 HR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우선은 가로축은 별의 표면 온도야. 온도. 보통은 X축에서는 오른쪽 갈수록 값이 커지는 건데 HR도에서는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것일수록 온도가 높은 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별일수록 온도가 낮은 별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광도를 말하는데, 광도.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별이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별일수록 어두운 별이야. 요게. 그리고 광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우리가 따로 볼 수 있겠지, 절대 등급. 그래서 절대 등급이, 광도가 크다, 그러니까 밝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대 등급이 작게 표현되었던 뜻이고, 어두운 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등급이 숫자가 크다, 이 얘기지.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볼 때, 이 Y축이 광도로 나오는지 절대로 나오는지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어휘없이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온도와 광도 두 가지만 갖고 별을 한번 찍어봤어. 어떻게 된 거냐면, 저 별은 광도가 얼마? 저 별은 표면도가 얼마? 아, 그러면은 여기. 저 별은 광도 얼마? 뭐 온도 얼마? 여기. 이런 식으로 막 각 별마다 다 광도와 온도를 다 측정해가지고 점을 다 찍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찍히는 별의 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별의 집단,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 주된 계열에 있는 별이란 뜻인데,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주계열성은 별이 태어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이 주계열성이 있는 요 선을 따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년주계열이라고 합니다. 영년주계열. 자, 그래서 주계열성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왼쪽 위에 있는 별과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별까지 해서 길게 늘어지는 이 별들을 주계열성. 그리고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살짝 큰 여기에 별의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적색거성이라고 합니다. 적색거성. 그리고 H활도의 제일 위쪽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이런 별들을 초거성이라고 하게 돼요. 초거성. 그리고 영년주결의 왼쪽 아래에 여기에 조그맣게 있는 별의 무리가 있는데, 이 별의 무리를 백색외성이라고 합니다. 자, 별을 구분할 때 종류가 4가지만 있다는 뜻이 아니야. 이거는 H활도 상에서 모든 별은 다 이게 찍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봐둬야 될 것은 이 4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자, H활도는 별의 진화 또는 별의 진화 경로, 진화 속도 다 알 수가 있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별의 물리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별의 물리량. 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첫 번째, 밀도하고 반지름의 관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밀도와 반지름의 관계를. 자, 우선은 이 H활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 자, 요렇게 영년주결이 있고, 항상 이 별의 종류나 진화 파트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항상 태양부터 잘 봐야 돼. 태양부터. 태양이 모든 별이 다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쯤에 있어. 태양에 쭉 내려서 나오는 이 온도는 한 6000켈빈 정도, 5800인데 그냥 6000을 잡고, 얘네 같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분광형으로 치면 G형이라고 말해. 그 다음에 태양의 절대 등급은 약 4.8등급, 그러니까 플러스 5등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아무튼 태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H활도상에 나오는 별들의 밀도와 반지름을 따져볼 건데, 우선은 첫 번째, 태양을 지나면서 영년주결보다 완만하게 선을 딱 그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이게 뭐냐면 등 반지름선인데, 등 반지름선. 태양 기준으로 나오는 반지름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점 찍는 게 이게 태양이다 라고 했었어, 이거. 그래서 태양 반지름을 1로 잡아서 썼을 때 여기에 별이 찍히면 이게 태양과 같은 반지름의 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선보다 위쪽에 있는 평행한 선들을 많이 그어볼 수가 있는데, 다 등 반지름선이야. 그랬을 때 위쪽에 있는 별일수록 반지름이 큰 거고, 밑에 있는 것일수록 반지름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봤다시피 위쪽이 초거성, 거성,
그 다음에 외성.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영년주결과 등반점선을 지나면서 태양을 지나는 요 중간 기울기의 선 하나를 딱 그어봐,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등밀도선. 등밀도선.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별의 밀도냐, 별의 대기 밀도냐,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한 것은 별 자체의 밀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 밀도는 아직 말도 안 했어,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등 밀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본다 라고 친다고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일수록 밀도가 작은 별이고 왼쪽 아래일수록 밀도가 큰 별입니다, 이것이. 원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는 반점 3승에 비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약간의 곡선 나오는데 곡선 나오면 더 헷갈리니까 직선 좀 바꾼 것 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밀도와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찍혔다. 그러면 태양보다 밀도가 뭐 얼마나 크네, 뭐 반지름 얼마만큼 작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별은 해당 안 돼.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요렇게 영년축이 딱 그어봤어요. 이렇게. 자, 태양이 여기 있대.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별은 밝고 뜨거운 별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별은 어둡고 차가운 별이야.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별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밝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얘가 갖고 있는 질량이 어마무시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질량만 놓고 보잖아.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별일수록 질량이 아주 큰 것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일수록 질량이 작아지더라.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냐면 별의 밝기, 광도라고 하는 것은 L이라 칠 수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지는 거야. 근데 얼마나 커지냐면 질량의 2에서 4승배에 얘가 비례하고 있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수 값이 나왔는데 지수 값은 굳이 몰라도 돼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나왔었을 때 그랬구나. 미안해. 오해했어. 그래서 지수 값은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주어질 수 있어. 이거는 광도. M은 질량. 자, 플러스 5랑 노란색 저기 점이 플러스 5가 어디 있지? 이거 점이 아니고 플러스 5등급 절대 등급이. 노란색. 노란색? 이거 태양의 색깔이 노란색이고 주형이다라는 뜻이야. 주형. 저기 그럼 저기 두 개 만나는 데가 태양. 요게 태양이야. 태양 기준으로. 저 선은 태양 밀도랑 태양 반지름. 그치. 태양을 지나는 요선이면 태양과 같은 밀도를 갖고 있는 별들이고 요 파란 선은 태양과 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는 별들이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광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2에서 4승배에 비례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나중에 이거 계산 문제 나올 거야. 뭐냐면 별의 수명을 구하는 문제가 간혹 나와. 수명. 여기서 말하는 수명은 주계열성, 그러니까 별이 태어나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에 주계열성으로서 이 머무는 기간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명은 주계열성으로 머무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수명. 그래서 수명을 우리가 T라고 친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얘가 갖고 있는 질량을 광도로 나누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냐면 수소 핵융합이야. 수소 핵융합은 수소가 많아야 돼. 그래서 수소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량이 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수중에 10만 원이 있어. 10만 원이 있는데 나는 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해야 되는 루틴이 뭐냐면 짜장면 7,000원짜리 먹어야 돼. 그래야 하루가 시작될 수 있어. 물론 그렇다는 뜻이 아니야. 누가 아침부터 짜장면을 그렇게 먹어. 그래서 이게 눈 뜨자마자 난 7,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10만 원을 갖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한 산수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이 10만 원인데 내가 만약에 하루에 7천씩 쓴다면 며칠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광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질량을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누게 되면 며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게 단순하게 계산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모를 예로 바꿔보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m의 2에서 4승분의 m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요거 사라졌기 때문에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m의 1에서 3승배의 반비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여기서 지금 지수가 나왔는데 지수 갖다 나오는 문제는 애초에 문제에 주어져.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수명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짧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왼쪽 위에 있는 것일수록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기혈성으로 머무를 수 있는 수명이 위로 갈수록 짧은 것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일수록 수명이 아주 긴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때요? 이거 대강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것만 후려 들어갑시다. HR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뭐가 있냐면 HR도를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온도, 광도를 치고 여기를 영년주계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끝에 여기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고 있어. 등급으로 치면. 그 다음에 여기가 0등급 정도, 여기가 플러스 5등급 정도, 절대 등급이 여기가 플러스 10등급 이상이야. 그래서 5등급마다 어떤 별이 있는가를 잘 따져보면 되는데, 자, 먼저 마이너스 5등급에서 선을 딱 그어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봤었을 때 마이너스 5등급인데 파란색 별이래. 파란색 별이야. 그럼 무조건 주기혈성이야. 무조건 주기혈성. 마이너스 5등급, 마이너스 7등급, 마이너스 10등급 막 이러고 있는데 온도가 파란색이야. 그럼 무조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주기혈성이야. 근데 파란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별이 돼. 그럼 무조건 다 뭐냐면 초고성. 무조건. 마이너스 5등급보다 더 작은 등급인데 색깔이 뭐 노란색이다 또는 뭐 주황색이다 이래버리면 다 그냥 초고성. 자, 그리고 0등급에서 선을 딱 가봐, 이렇게. 그렇게 되면 0등급에서 만나는 주기혈성이 있어요. 요 주기혈성은 그대로 내리자, 이렇게. 그럼 얘는 흰색이야. 무조건 흰색. 흰색은 아까 지나가면서 말했었는데 표면 온도가 약 10,000켈빈 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영년 주기혈상에서 0등급이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흰색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만약에 흰색보다 온도가 얘보다 더 낮다, 그러면 무조건 뭐냐면 적색 거성이야.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 안 나와요. 있는데 그거는 행성상 성분이어서 다른 거야. 그거는. 그래서 0등급에서 흰색이다, 10,000켈빈이다, 그러면 주기혈성. 10,000켈빈보다 온도가 낮다, 그러면 적색 거성. 그 다음에 플러스 5등급. 여기 가면 나오는 주기혈성이 태양이지. 태양은 쭉 내려가면 노란색이야. 표면 온도는 약 6000K.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10등급 쭉 가.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별이 있어. 흰색으로 만나는 별이 있거든. 요게 백색 외성. 그러니까 문제를 다 푸는데 이 별의 색깔이 흰색이래. 흰색인데 만약에 광도가 마이너스 5등급이야. 그러면 초거성. 이 별이 흰색인데 플러스 10등급의 절대등을 갖고 있대. 그럼 백색 외성. 이런 식으로. 등급하고 어떤 그런 온도 관계만 알고 있으면 딱 보는 순간 어떤 별인지 딱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5등급 간격으로 뭐가 있는가 이거를 잘 따져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별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주 숙제는 그 지난주 파일 그 뒷부분에 있는 거 그걸 해오시면 되고,
오늘 한 내용이 약간 좀 심란했었을 거야. 그런데, 정리한 거를 다시 한번 가서 잘 보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냥, 곡률과 팽창 속도는 다른 거구나. 그래프 하나로 다 정리한 거 있잖아.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려운 문제들은 다음에 우리가 따로 이제 문제 줄 거니까 그걸 갖고 이제 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라고만 생각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 안 할 가능성이 커. 근데 이거를 알아야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못했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아까 올렸던 그 파일 한번 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린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